너 브랜든 빅스 최신 영상 봤어? 아니, 뭐라고 했는데? 진짜 충격적이야.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예언이 정말 깊고 복잡해. 한국을 심판할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심판. 무슨 뜻이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행한 부정의와 침체에 대한 심판이래.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끌 것이라고 했어. 그럼 희망적인 예언이네? 희망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오는 2개의 선물이 있대. 그게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거래. 미국 선물. 그게 뭔데? 그건 구체적으로 안 나왔대. 하지만 일본에서 오는 3개의 메시지는 한국을 분열시킨다고 했어. 정말 조심해야 한대. 일본이 뭐 하는 거야? 그게 복잡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 한국의 무기 때문에 복잡해진대. 자세히 얘기해봐. 미국 텍사스주의 저명한 예언가 브랜든 빅스는 2025년 11월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공개했다. 현재는 비공개된 무려 3시간 30분에 걸친 라이브 방송은 공개 후 72시간 만에 35만 뷰를 기록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매우 강렬한 환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영상을 시작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된 환상들이었습니다. 그 환상들은 모두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환상이 이전의 예언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주로 경제, 전쟁, 정치에 관한 예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상은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본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거대한 세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세력을 매우 신비로운 표현으로 묘사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 전역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반도 위로 거대한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매우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마치 천사 같기도 하고 정의의 화신 같기도 했습니다. 이 세력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인자합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심판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약자를 짓밟았으며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거대한 세력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단일한 인물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이다. 이 거대한 형상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고 어떤 사람은 언론인이며 어떤 사람은 시민운동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다. 그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마치 천사들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시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한두 명의 개인에서 시작해서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는 이 거대한 세력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고 기득권층은 이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움직임이 점점 커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묘사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작은 폭로들이 시작됩니다. 부정부패, 비리, 억압,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주목하지만 점차 국민 전체가 주목하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2026년 중반이 되면
이 움직임의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반발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세력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눈사태처럼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으로 변할 것입니다. 브랜든이 본 환상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일어날 변화와 희생에 관한 것이었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그는 엄숙하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고 많은 개인들이 자신의 편안함을 버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설명했다. 정치권이 개혁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재편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거대한 세력의 일부는 자신의 지위, 영향력,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입니다. 정말 의로운 사람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득권층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 변화의 절정이 2026년과 2027년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가장 혼란스러운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득권층은 변화에 저항하고 개혁 세력은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국민들은 극도의 분열에 빠집니다. 2027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7년은 결정의 해입니다. 이 해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올바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브랜드는 이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미국에서 오는 2개의 중요한 선물에 대해 언급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2가지 중요한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선물은 고도의 방위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 더 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선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번째 선물은 정보 기술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세계 기술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극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 2 선물의 종합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2 선물을 통해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강대국 반열에 올라갈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의 부마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브랜든이 본 환상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본에서 오는 메시지였다. 그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3개의 화살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매우 신중한 표현으로 말했다. 이것들은 군사적 공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역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의 역사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교과서 수정, 국제 무대에서의 역사 재해석,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내에서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2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번째 메시지는 경제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무역 분쟁, 환율 조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려 할 것입니다. 3번째 메시지에 대해 가장 우려하며 설명했다. 3번째 메시지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움직여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 3 메시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이 3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올 때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이 더욱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분열 속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무기. 브랜드는 또 다른 복잡한 상황을 예언했다. 그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무기의 연결이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쯤 이 전쟁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종료 방식이 복잡할 것입니다. 전쟁 종료 직전 한국 무기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특히 포탄, 미사일, 그리고 기타 군수품이 대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한국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면서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한국 무기의 일부가 국제 무기 시장으로 흘러나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국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이 받을 국제적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이 무기를 제공한 책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도 한국에 질문합니다. 왜 한국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브랜드는 이러한 국제적 책임 문제가 한국 사회 내에서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 내에서 심각한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어떤 진영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주의적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른 진영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익을 해치는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국제적 책임으로부터 한국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가치에 관한 논쟁입니다. 한국이 어떤 국가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브랜드는 이 모든 내적 갈등과 외적 압박이 2026년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은 정말로 한국이 가장 분열된 해가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위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정치적 개혁, 일본의 세계 메시지, 러시아 무기 문제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 묘사했다. 국민들은 극도의 분노, 불안,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7년 이후의 한국에 대해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2027년을 거치면서 한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결국 한국은 더욱 강하고 의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정의가 회복됩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사회의 결속력이 강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미국의 두 선물과 한국 자체의 개혁을 통해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이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가 됩니다. 브랜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 천사 같은 존재들, 즉 개혁 세력에 대한 최종 메시지를 전했다. 브랜든 빅스는 영상과 집회, 예언 메시지에서 종종 한국만큼 예언에 관심이 많고 순수하게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을 본 적이 없다고 언급한다. 그는 한국 국민의 내면에 유난히 강한 예언적 감수성과 미래에 대한 집단적 열망, 그리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애정이 결합되어 있다고 느낀다. 나는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민족을 보았지만 이렇게 영적인 각성과 예언적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사회 전체가 미래를 위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는 오직 한국뿐이었다. 전 세계에서 예언 자체를 국가적 문화, 정체성, 그리고 현실 변화의 동력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국민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는 또 한국이 역사의 수많은 고난과 분열, 전쟁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멈추지 않는 부흥의 DNA를 지녔다고도 말한다. 그 믿음은 한국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국민적 간절함과 정직한 자기 비판, 그리고 이런 위기를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는 집단적 신념에서 비롯된다. 브랜든 빅스가 한국을 특별히 주목하고 축복하는 예언을 자주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야말로 영적 중심이자 가장 미래를 바꾸고 전 세계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고 복수의 메시지에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겁고 힘들겠지만 결국 역사는 그들을 정당화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은 그들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한국 국민들이여,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최종 예언을 전했다. 2027년 이후의 한국은 정말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정의가 서고 진실이 드러나며 모든 국민이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새로운 예언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부는 희망을 얻었고 일부는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예언이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 문제들을 매우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과 2027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든의 예언이 정말로 현실이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야, 혹시 토마스 그레이라고 들어봤어? 토마스 그레이? 누군데? 미국의 오토바이 스턴트맨인데 2019년에 아주 심각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대. 오토바이 사고? 그게 예언가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말이야. 이 사람이 사고 후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때부터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악몽들이 모두 미래의 사건들이라는 거야. 악몽이 미래를 본 거라고? 그게 가능해? 그래서 신기한 거지.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대. 하지만 그 악몽들이 자꾸만 현실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된 거야. 근데 한국 예언은 뭐라고 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47세의 토마스 그레이는 매우 독특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원래 유명한 오토바이 스턴트맨이었다. 헐리우드의 영화와 광고에 출연하는 전문 스턴트 배우였다. 하지만 2019년 5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영화 촬영 중간 오토바이 스턴트 수행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50m 높이에서 떨어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들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토마스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다만 3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가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억력, 인지능력, 신체 기능에 영구적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토마스가 계속해서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트라우마의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토마스는 회상했다. 뇌 손상 후에 흔한 증상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악몽들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그 악몽들이 자꾸만 현실이 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악몽들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단순한 공포와 불안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장면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2019년 9월, 그는 백악관 근처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악몽을 꿨다. 2주 후, 실제로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3월,
그는 전 세계적 전염병이 퍼지는 악몽을 꿨다. 정확히 그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해졌다. 2021년 초 그는 미국 정부 청사가 난동으로 난장판이 되는 악몽을 꿨다. 1월 6일 의사당 난동이 정확히 그 시점에 발생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인 후 조용히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지만 그의 악몽, 예언들이 자꾸만 현실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토마스 그레이가 2025년 10월 초에 경험한 악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그것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의 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다. 서울의 거리 같았습니다. 정오에 햇빛이 내려쬐는 거리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고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표정, 그리고 신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무대 위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정확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자신의 손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몽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순간 저는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절대 평범한 정치 집회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악몽 예언을 분석해보면 올해가 끝나기 전 한국에 나타날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인물은 정치권의 기존 인사가 아닙니다라고 토마스는 해석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는 신인물입니다. 마치 혜성처럼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갑자기 한국 정치의 중심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기업인, 학자, 언론인 또는 시민운동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그는 정치권 밖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기존 정치의 낡은 담론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토마스가 본 악몽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신인물이 국민 절반의 마음을 확실하게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악몽 속의 거리 집회에서 느껴지는 것은 절반의 열정입니다라고 토마스는 설명했다. 절반의 국민이 이 인물을 지지합니다. 절반의 국민이 그를 신뢰합니다. 절반의 국민이 그를 따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되는가? 악몽 속에서는 거리의 다른 쪽에 또 다른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열의 의미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 사회가 극도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반의 국민이 이 신인물을 명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신인물의 인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인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2025년 끝까지 이어질 것이고 2026년, 2027년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악몽 해석에서 가장 중대한 예언을 했다. 이 신인물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훗날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악몽의 끝 부분에서 저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치 영화의 빠른 감기처럼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더욱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는 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대통령 당선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아마 2028년이나 2029년의 대선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2030년대 초반에는 반드시 그가 한국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당선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작은 정치적 역할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시장, 도지사,
또는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서요. 그 과정에서 그는 뛰어난 실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또 다른 중요한 악몽 예언은 이미 진행 중인 글로벌 사이버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중국이 이미 실질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저는 컴퓨터 화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전 세계의 정부 건물들, 금융기관들, 통신회사들의 컴퓨터 화면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에서 중국의 상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총과 폭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와 통제의 전쟁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모든 주요 정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획득한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확보했습니다. 금융거래, 에너지 공급, 통신 네트워크 모든 것이 중국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토마스가 본 악몽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사이버 우위가 가져올 지정학적 결과였다. 악몽 속에서 저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모두 두 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각국의 정부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자신의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주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국가 지도자들은 표면상으로는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또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해도 그는 중국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완전한 독립적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토마스는 이 사이버 우위가 국제 정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독립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들은 중국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들의 국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물론 미국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미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달러 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러 시스템도 중국의 감시 아래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우위도 중국의 사이버 우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토마스의 악몽은 매우 극적인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가 중국의 요구를 거부합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그 국가의 경제가 마비됩니다. 은행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환율이 급락하고 국제 거래가 중단됩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 국가는 항복합니다. 또 다른 경우를 설명했다. 어느 국가의 정부 기관들이 중국의 명령을 무시하려 하자 그 기관들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됩니다. 국방부, 정보기관, 외교부 모든 것이 작동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 국가는 며칠간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토마스가 본 또 다른 중요한 악몽은 전 세계 국가들의 양자택일 상황이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의 요구를 따르거나 미국의 요구를 따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중국을 선택하는 국가들에 대해 묘사했다. 중국의 요구를 따르는 국가들은 경제적 번영을 얻습니다. 중국의 자본이 흘러들어오고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을 선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국가들은 안보의 우산을 얻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과 국방 동맹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제약을 받습니다. 중간에 서려는 국가들의 운명에 대해 경고했다. 어느 쪽도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으려는 국가들은 양쪽 모두로부터 압력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안보적으로도 불안정해집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글로벌 상황 속에서 한국이 마주할 현실에 대해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다. 한국은 이 양자택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한국은 결정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는 이 두 거대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완전히 선택하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고 중국과의 모든 경제 활동이 차단됩니다.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을 완전히 선택하면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 지위에서 제외합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사라지고 미국의 기술 지원이 중단됩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토마스는 이 글로벌 사이버 우위의 현실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북한의 입장도 복잡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 남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이 급변할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예측했다. 2027년의 남북 정상회담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열릴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남북 관계가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글로벌 사이버 전쟁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 주권의 개념 변화. 토마스가 본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국가 주권의 개념이 변한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국가 주권이 형해화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국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기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중국과 미국의 손에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실제 권력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마치 자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모두 중국과 미국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 두 강대국의 대리인입니다. 토마스 그레이는 이러한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미래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주요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 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각국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이 글로벌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전했다.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닙니다. 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중국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모든 국가들, 심지어 미국도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합니다. 토마스는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2027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27년입니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현재의 정치 구도가 크게 변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남이 가능해지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2026년과 2027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이 크게 변할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남북한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것은 기존의 남북한 정상회담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이는 자신의 악몽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새로운 시대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앞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물이 국민 절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불완전한 독립이지만 강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는 이 제약 속에서도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2027년 이후의 한국을 전망했다. 2027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남북 관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를 전했다. 한국 국민들이여, 2025년 말의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예성같이 나타나는 인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가 바로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입니다. 토마스 그레이의 악몽 예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과거 예언들의 정확성을 고려할 때 그의 새로운 예언도 무시할 수 없다. 2025년 말, 과연 그가 예언한 신인물이 한국의 무대에 등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물이 정말로 국민 절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모든 눈이 한반도를 향해 집중되어 있다. 야, 너 요즘 신디 제이콥스 채널 자주 봐? 근데 11월에 뭔가 특별한 예언을 했다던데. 맞아. 정말 길고 상세한 영상이야. 2시간 45분이나 되는데 중간중간 보면서도 소름이 돋았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인데? 일단 한국이 지금 속에서부터 망가지고 있다는 예언부터 시작해. 마치 나무가 벌레에 갉아먹히듯이. 정말. 그럼 자세히 얘기해봐. 처음부터 차근차근. 미국 텍사스의 신디 제이콥스는 2025년 11월 1일 평소보다 더 길고 상세한 예언 영상을 공개했다. 무려 2시간 45분에 걸친 이 영상은 공개 후 48시간 만에 200만 뷰를 돌파했다. 저는 이번 11월을 매우 특별한 달로 봅니다라고 그녀는 영상 오프닝에서 말했다. 10월에 놀라운 사건들이 11월에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에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신디는 최근 며칠간 특별히 강렬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들은 모두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예언이 희망만이 아니라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예언을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은 항상 도전과 기회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큰 나무가 썩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11월 예언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한국을 상징하는 큰 나무에 관한 환상이다. 그녀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의 모습을 큰 나무로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매우 크고 웅장한 나무였습니다. 뿌리는 깊고 줄기는 굵으며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했다. 나무의 몸통 곳곳에서 빨간색 또는 주황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매우 작은 벌레들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의 껍질을 뚫고 속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벌레들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벌레들은 한국 사회 내의 작은 악들을 상징합니다. 부정부패, 불의, 탐욕, 이기심 등 개인적 악들입니다. 각각은 작아 보이지만 모여서 큰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벌레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마치 집단 무리를 이루어 동시에 여러 곳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고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상태 변화에 대해 경고했다. 아직은 나무가 버티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심각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무가 무너질 것입니다. 붕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제 예상으로는 2026년 중반쯤이 위험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 되면 나무 내부의 손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지 못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신디는 이 벌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부정부패와 불의를 지적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치인들의 비리, 기업인들의 탈세, 종교인들의 위선, 관료들의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회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들을 언급했다. 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심각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들도 문제입니다. 교육계, 의료계에서도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작은 불의에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외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벌레입니다. 개인적 차원의 작은 악들이 모여 국가를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 벌레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나무는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신뢰를 잃고 붕괴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대적인 정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고 한국이 그 전쟁에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환상 중에 저는 미국의 상황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미국이 어떤 국가와 새로운 분쟁 상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도 충분히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사이버 영역, 정보 영역, 경제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적대국의 정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제시했다. 한때는 동맹이었던 국가, 또는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동맹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 지원, 정보 제공, 또는 다른 형태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이 전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치열한 정보전과 기술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디는 한국에 나타날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것은 성별 정체성의 모호함에 관한 것이다. 환상 중에 저는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많은 젊은이들의 성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남자이지만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상의 확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26년, 2027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변화를 언급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도 예견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이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에서 전달될 첨단 기술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다. 환상 중에 저는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확히 26만 개 가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달되는 기술과 정보의 규모입니다. 이 기술들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팅,
그리고 제가 이름조차 모르는 분야의 기술들입니다. 최첨단 기술들의 총합입니다. 기술 이전의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이 한국과 더 긴밀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이런 기술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AI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 기술들이 한국에서 융합될 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AI도 중국의 AI도 아닌 독특하게 한국적인 AI가 될 것입니다. 이 새 AI의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 AI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윤리를 고려합니다. 한국의 창의성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이 새로운 AI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2027년부터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 중 가장 역사적 의미를 가진 부분은 3자 협상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북한, 남한이 함께 만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상 중에 저는 세 개의 국가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상세히 묘사했다. 미국의 대통령,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7년 봄 또는 초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7년 안에는 반드시 이 3자 회담이 열릴 것입니다. 회담의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판문점이 될 수도 있고 중립국가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분단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약의 내용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언을 했다. 이 협약의 핵심은 한국 전쟁을 정식으로 종식하는 것입니다. 72년간 지속된 휴전 상태를 완전한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휴전에서 평화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서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남북한이 정식으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관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협약의 단계적 이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또는 2년에 걸쳐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제 협력, 교류 확대, 군축 등이 차례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도 이 협약을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연합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가진 것 많으나 검소한 자의 출현.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의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녀는 이 인물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환상 중에 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을 보면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제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뽐내지 않습니다. 매우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의 사고 방식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그는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고는 항상 올곧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의 행동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말은 많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합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의 나이대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람은 현재 30대 또는 40대 초반일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학계 또는 사업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인물의 미래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예언했다. 이 사람은 훗날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선포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그가 한국 정치의 중심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의 시기에 대해 예언했다. 이것은 2028년이나 2029년의 선거에서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여러 정치적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반에는 반드시 그가 한국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당선까지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작은 정치적 역할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 또는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서요. 그 과정에서 그는 뛰어난 능력과 깊은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람에게 끌릴 것입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 때문입니다. 검소함, 올곧음,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신디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할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정계, 관계, 사업계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기업의 과도한 권력을 조절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교육 개혁도 주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입시 중심 교육을 개선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인본적인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대통령은 주변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모두 우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외교를 펼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한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평화 협약도 이 대통령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11월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앞으로 몇 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한국을 만들 것입니다. 내부 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 사회 내의 벌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올곧게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성별 정체성의 문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기술 혁신 등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 사회의 여러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감,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 더 이상 피동적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능동적으로 세계 정치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축복을 전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국 위에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도전이 있겠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고 더욱 큰 나라로 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한국의 황금기가 올 것입니다. 2027년과 그 이후를 주목하십시오. 신디 제이콥스의 11월 예언은 한국 사회에서 즉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의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예언, 특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평화 협약,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동시에 벌레의 비유를 통한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는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1월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디의 예언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했다. 과연 새로운 인물이 정치 무대에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2027년에 그녀가 예언한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인가? 시간만이 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시련입니다. 13개국이 조직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파이를 한국에 보냅니다. 야, 혹시 영국 할머니의 예언가 들어봤어? 영국 할머니? 그건 또 뭔데? 마거리 테스웰이라고 하는 84세 할머니래. 평범한 주부였는데 번개를 맞고 시력을 잃은 대신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대. 번개? 시력을 잃고? 그게 무슨 이야기야? 진짜 있었던 일이래. 그리고 이 할머니가 본 미래의 예언들이 정말 충격적이야. 중국이 5개의 대륙으로 나뉜다는 거. 한국에서 어떤 질병이 유행한다는 거. 잠깐, 중국이 5개 대륙으로 나뉜다고? 그게 가능해? 그래서 예언이지.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 미국이 한국에 잠수함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북한 침략 계획이라는 거야. 뭐? 그럼 일본은? 일본의 새 총리가 일본을 완전히 망가뜨린대. 그로 인해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예언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예언도 있어. 이게 뭔? 영국 할머니는 뭔데 세계의 이 모든 일들을 보는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한번 들어봐. 처음부터.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외곽에 살고 있는 84세 할머니. 마거리 테스웰의 이야기는 매우 독특하다. 그녀는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 남편과 함께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살며 손주들을 돌보고 가든 클럽에서 활동하는 전형적인 영국 시골 할머니였다. 하지만 2015년 8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원에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쳤다. 그 벼락이 마거릿을 직격했다. 의료진들은 그녀가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확률로는 즉시 사망했어야 할 정도의 전류가 흘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거릿은 살아났다. 다만 대가가 있었다. 벼락이 치면서 마거릿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의사들은 망막과 시신경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마거릿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처음 3개월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 80을 넘은 나이에 갑자기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빼앗기는 것과 같았다. 손주들을 더 이상 제대로 볼 수 없고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기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거릿이 자지 않을 때 이상한 이미지들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이미지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예언적이 되기 시작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봅니다라고 마거릿은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했다. 시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직관이나 영감처럼 미래의 사건들이 나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능력이 자신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환상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 2017년 기습적인 이방민족의 공격들, 그리고 2020년의 팬데믹,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보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인 후 마거릿은 조용히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곳에 자신이 본 미래의 환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도 읽지 않는 블로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정확한 예언들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다. 마거릿 테스웰이 2025년 10월 말에 공개한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중국이 5개의 대륙으로 나뉠 것이라는 극적인 예언을 했다. 저는 중국의 형상이 점점 흐릿해지다가 결국 5개의 조각으로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칼로 중국을 5조각으로 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분열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것은 2026년에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시작합니다. 한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전염됩니다. 결국 중국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지역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각 지역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묘사했다. 북부는 러시아의 영향 아래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남부는 동남아와 경제 블록을 형성합니다. 서부는 이슬람 국가들과 연대합니다. 동부는 미국 영향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는 독립적인 중국 정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역마다 강력한 군부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장군이거나 고위 군부 관료들입니다. 그들이 정치가 아닌 실리주의의 원칙으로 각 지역을 통치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처음에는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각국이 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이 각각 친화적인 중국 지역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원숭이 질병이 유행한다. 마거리 테스웰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한국에 나타날 이상한 질병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매우 기묘한 표현으로 이 질병을 묘사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이상한 질병이 유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시작했다. 이 질병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육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의 증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처음에는 심각한 감염병처럼 보입니다. 고열, 근육통, 극심한 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유되면서 신체에 기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들의 얼굴 형태가 변합니다. 특히 두개골과 안면 구조가 변형됩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질병의 가장 기괴한 특징입니다. 발생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6년 봄부터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이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감염됩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해서 점차 확산될 것입니다. 국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했다. 이 질병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원인을 규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또 다른 중요한 환상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잠수함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군사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지정학적 게임이라고 해석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묘사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최첨단 잠수함입니다. 매우 조용하고 매우 강력하고 매우 첨단 기술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꿰뚫어 봤다고 했다. 그 잠수함은 사실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더 구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감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방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자신의 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거릿은 이 계획이 이미 성공했다고 예언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 내에서 북한 침투 작전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 일부가 미국의 이 계획에 이미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거릿 테스웰의 예언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일본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심각한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 일본의 새로운 여성 총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취임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기는 예상보다 훨씬 짧을 것입니다. 여성 총리의 추락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압박, 스캔들, 또는 건강상 문제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녀는 총리 자리를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총리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그녀를 잇는 새로운 총리는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정부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며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신뢰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총리는 의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치가 마비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점차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투자가 줄어들며 실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계속될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대량 이민을 오는 모습이었다. 저는 일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묘사했다. 그들은 한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비행기, 배, 무엇이든 이용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이민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이것은 개별적인 이민이 아닙니다. 대량 집단 이민입니다.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5에서 10%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목적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양 도시들로 집중됩니다. 부산, 제주, 인천 등 바다를 접한 도시들에 일본 이민자들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섬나라에 살던 민족이기 때문에 해양 도시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의 신분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이 올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 속에서 더 나은 기회를 찾는 20대, 30대들입니다. 하지만 점차 전 세대가 이민을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인 이민자의 대량 유입은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도시 풍경이 바뀌고 음식 문화가 섞이며 언어도 혼합될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음에는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고용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거릿 테스웰의 또 다른 중요한 예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이 전쟁이 2026년 중반경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둠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전쟁의 불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쯤이 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종료 방식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기고 다른 쪽이 항복하는 시기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이 지쳐서 평화협정을 맺는 시기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협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운명이었다. 마거릿은 이 부분을 매우 극적으로 표현했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사라집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그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집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통령의 사라짐의 의미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해외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멸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평화와 재건의 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마거릿 테스웰은 모든 이러한 예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세계 질서 재편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의 분열, 한국의 변화, 일본의 붕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이 모든 것은 2026년과 2027년 사이에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마지막 예언은 매우 복잡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마거릿 헤스웰은 말했다. 이 인물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이 인물이 내릴 결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세계의 전자기계 시장을 완전히 재편하는 결단입니다. 이 사람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전자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장악에 대해 예언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세계가 흔들릴 것입니다. 기존의 전자제품 시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점차 세계 전자기계 시장을 당당하게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인물의 야심과 능력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비전가입니다. 그의 제품은 일반적인 기술 혁신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그의 제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환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업가와 한국 대통령 사이에 형성될 깊은 관계였다. 이 사업가가 성공하자 한국의 지도자가 그를 찾아갑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 사람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매우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관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것은 평범한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신뢰와 이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사업가의 기술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 합니다. 정부와 기업 협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과 사업가는 한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들은 비밀 협력을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협력으로부터 탄생할 신무기에 관한 것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개발되는 어떤 무기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매우 진지하게 말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무기입니다. 무기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무기는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기의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정보 추출 기능입니다. 이 무기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무기의 위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전자정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가 발동되면 현대 문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입니다.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 이를 알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비밀스럽게 일합니다. 약 3년의 개발 기간 후 이 무기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거릿이 본 환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부분은 이 무기의 개발 소식이 새어나간 후 일어날 일이었다. 이 무기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순간 세계가 흔들립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3개 국가가 이 무기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스파이 침투의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몇 명의 스파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13개국이 조직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파이를 한국에 보냅니다. 경제인, 기술자, 외교관, 심지어 관광객으로 위장한 스파이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마거릿이 본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 일어날 일이었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한국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그녀는 매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지도자 중 한 명이 이 스파이들의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단서를 제시했다. 그는 고위 관료입니다. 또는 국방부, 정보기관 등 안보 관련 기관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핵심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마거릿은 이러한 반역이 한국 국가에 미칠 영향을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한국 국가의 근본이 흔들립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기술 탈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시련입니다. 마거릿 헤스웰은 이러한 암울한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결국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한국 국민들의 저력과 단결력이 있기 때문입니다.